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아나운서 고주영입니다. ABS 아나운서들이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 북커버에서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지난번 배원빈 아나운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드렸죠? 오늘은 제가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트료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벌거벗고 다닐 리가 없겠지. 셔츠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잖아. 당신이 착한 일을 하러 갔으면 어디서 저런 멋쟁이를 데려왔는지 말을 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걸어가는데 작은 예배당 옆에 이 벗은 사람이 완전히 굳은 채 앉아있더라고.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걸? 그럼 어떻게 하겠나? 세상에 별일이 많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거두어 옷을 입혀 여기를 데려왔어. 마음을 좀 진정해봐. 이러는 건 죄야, 마트료나.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 아닌가. 마트료나는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나그네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그네는 의자 끝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을 무릎에 포개고 머리는 가슴에 푹 수그리고 눈도 뜨지 않은 채 숨이 막히는지 얼굴을 온통 찡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입을 다물었다. 세면이 말했다. 마트료나, 자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마트료나가 이 말을 듣고 나그네를 다시 보자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녀는 문에서 떨어져서 벽난로 구석으로 물러나 식사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잔을 탁자 위에 놓고 끄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남은 빵을 자르고 나이프와 수저를 놓았다. 한술 자시던가. 그녀가 말했다. 세면은 나그네를 움직이게 하며 이리 오게 젊은이 라고 했다. 세면은 빵을 잘라 잘게 썰고는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탁자 구석에 앉아 팔을 괴고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그네가 가엾게 여겨졌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돌연 명랑해져서 얼굴 찡그리기를 그만두고 눈을 들어 마트료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안악이 설거지를 하고 나그네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셨소? 전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다 길가에 있게 되었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한테 강도를 당한 거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소? 벌거벗은 채로 누워 몸이 얼어붙어 있었지요. 세면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농민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이곳으로 오자고 청했어요. 이곳에서는 아주머니가 저를 먹이고 마시우고 불쌍히 여겼고요. 주님께서 두 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 창에서 세면의 낡은 셔츠, 그러니까 그녀가 조금 전에 고친 그 셔츠를 집어 나그네에게 주고 또 바지를 찾아주었다. 자, 여기 있수. 내가 보니 셔츠도 없구만. 옷을 입고 마음에 드는 곳에 누우시오. 2층이든 벽난로 위든. 나그네는 농민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는 2층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불을 끄고 농민 외투를 들고는 남편 옆에 기어들어갔다. 농민 외투 끝으로 몸을 가리고 누웠는데 여전히 나그네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빵 조각을 나그네가 먹었고 내일 먹을 빵도 없는데
셔츠와 바지까지 내주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속상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짓던 게 떠오르자 기뻐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뜨료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 세면 역시 잠들지 못하고 농미 외투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이었다. 세면! 어?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었는데 빵을 올려놓지 않았네.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웃 말라니아에게 좀 구해볼게요. 걱정하지 맙시다. 배부르게 먹게 될 거야. 둘 다 누운 채 말이 없었다. 사람이 착해 보여요. 방금도 자기 얘기는 하지 않던데. 그럴 거야. 억지로는 안 되지. 세면. 왜? 우리는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지? 세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또 잔소리를 하겠군. 그는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아침에 세면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아이들은 자고 아내는 이웃에 빵을 빌리러 나가 있었다. 어제 나그네 혼자 낡은 바지에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더 밝아 보였다. 그래서 세문이 말했다. 어떤가? 귀한 손님. 배는 빵을 달라 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달라 하지.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할 줄 아는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면이 놀라서 말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되네. 사람은 뭐든 배울 줄 알거든. 사람들이 일을 하니 저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자, 미하일라. 자기 얘기를 하건 하지 않건 그건 자네 선택일세.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하네. 내가 명하는 대로 일을 하면 먹여줌세. 주께서 아저씨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배우겠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세면은 실을 집어 손에 두르고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 별로 어렵지 않네. 자, 보게. 미하일라가 보더니 즉시 따라하며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실을 두르고 매듭을 지어 보였다. 세면은 어떻게 접착을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미하일라는 역시 곧바로 이해했다. 주인이 강모를 어떻게 꼬는지, 어떻게 꿰매는지를 보여주면 미하일로는 곧바로 감을 잡았다. 세문이 어떤 작업을 보여줘도 그는 바로바로 이해했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음질했던 사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쉼없이 일하면서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일이 잠시 끊어지면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거리에 나가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라가 미소 짓는 것을 본 것은 안 하기 첫날 저녁에 식사를 대접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하루하루, 한 주 또 한 주,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라는 예전처럼 세면 집에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세면의 직공 미하일라만큼 그렇게 깔끔하고 견고하게 장화를 짓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소문이 주변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래서 장화를 지으러 지역 사람들이 세면에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의 소득도 불어났다. 한겨울 어느 날 세면과 미하일라가 앉아서 일을 하는데 창밖으로 종을 단 뜨로이카 유괴마차가 오두막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차가 오두막 맞은편에 멈춰서자 마부자리에서 젊은이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모피에트를 입은 신사 한 명이 마차에서 기어나왔다. 마차에서 나온 그는 세면의 집으로 다가와 현관으로 들어섰다. 마뜨료나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가 몸을 굽혀 오두막으로 들어와서는 몸을 곧게 세우니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몸은 방구석을 다 차지할 정도였다.
세면이 일어나 인사를 하면서 퍽이나 놀랐다. 이런 사람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세면 자신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인 사람이었고 미하일라도 파리했고 맞대로나도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말랐는데 이 사람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마냥 상판도 불그스레하고 살이 포동포동 찐 것이 목은 수소의 목 같고 온몸은 주철로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신사는 뺨을 부풀리고 모피에트를 벗은 뒤 의자에 앉아 말했다. 누가 주인장인가? 세면이 나서서 대답했다. 접니다, 나리. 신사가 자기 종복에게 소리쳤다. 어이, 폐지가! 여기로 물건을 가져오너라. 종복이 작은 꾸러미를 들고 달려들어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풀어라. 그가 말하자 종복이 꾸러미를 풀었다. 관리는 장화지을 가죽을 손가락으로 탁탁 튀기며 세면에게 말했다. 잘 듣게. 제화공, 물건이 보이는가? 보입니다, 나리.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겠나? 세면이 물건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물건이 참 좋습니다. 좋기만 할까? 자네, 이 바보야. 이런 물건은 아직 본 적도 없을걸? 독일제인데 20루블이나 들었네. 세면이 기가 죽어 말했다. 저희가 감히 어디서 이런 걸 보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자네 이 물건으로 내 발에 맞춰 장화를 맞춰줄 수 있겠나? 할 수 있을지요, 나리. 신사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니. 네가 누구 장화를 짓는지 어떤 물건으로 짓는지 잘 알아둬야 할 거야. 1년 내내 신고 다녀도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그런 장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럴 수 있겠거든 이를 받고 가죽에 손을 대거라. 하지 못하겠거든 이를 받지도 물건에 손을 대지도 마. 미리 말하지만 1년이 되기 전에 장화가 터지고 비틀어지면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을 테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으면 일한 대가로 10루블을 주지. 세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했다. 그러고는 미하일라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의 팔꿈치를 치며 속삭였다. 어떤가? 맡을까? 미하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를 맡으시죠. 라는 뜻이었다. 세뮤는 미하일라의 말을 듣고 1년이 지나도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장화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이를 맡았다. 신사가 다리를 쭉 뻗고는 소리를 질러 하인에게 왼발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명했다. 치수를 재게! 세뮤는 대략 45cm 길이의 종이를 꿰매어 펼치고는 무릎을 꿇어 그의 양말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손에 앞치마를 잘 두른 뒤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뮤는 바닥을 재고 발 높이를 재고 종아리 치수를 재기 시작했는데 종이가 모자랐다. 장단지가 통처럼 두꺼웠던 것이다. 장화목이 끼지 않게 잘 살피게 해. 세뮤는 종이를 또 꿰매기 시작했다. 신사는 앉아서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옴짝거리면서 오두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미하일이 눈에 띄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희 집에 사는 장인입니다. 그가 장화를 만들 겁니다. 보게! 신사가 미하일라에게 말했다. 기억하게! 1년이 지나도 낡지 않도록 짓게! 세면이 미하일라를 돌아봤더니 미하일라가 그 신사를 보는데 마치 그의 뒤 어느 한 구석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꼭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미하일라는 그렇게 보고 또 보더니 갑자기 온통 환하게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자네 뭐야? 바보같이 이를 드러내고 웃다니. 아무튼 제 시간에 만들도록 잘 챙기게. 그랬더니 미하일라가 말했다. 필요할 때에 맞춰 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사는 장화를 신고 모피에트로 몸을 감싸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몸을 굽히는 것을 잊어 문미의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심하게 욕설을 내뱉고는 머리를 문지르며 썰매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아주 단단하구만. 저 양반은 몽둥이로 두들겨도 죽이기 쉽지 않겠는걸? 문설주가 머리를 때려 부셨는데 끄떡없네. 마트로나도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귀골이 평범할 수 있겠어요? 저런 대목 같은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세뮨과 미하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아나운서 고주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